자, 3분의 1 했다. 자, 똑같이 오늘 30페이지까지니까 20페이지까지. 다 푸는 거 아니라 뭐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회색 하이라이트까지만. 자, 똑같은 패턴으로 할게요. 20페이지까지 시작. 똑같은 패턴으로 20페이지까지 회색 하이라이트만 푸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사고 과정에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해 놓고. 문제를 먼저 보고 해당하는 부분만 보세요.
6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글 원내자. 자, 볼게요. 26번. 자, 수필 쪽이었고. 자, 첫 단락 보자. 그 집은 하나의 세계이죠. 그 집은 어떤 세계냐? 그 집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보자. 그 집은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고, 그 집은 많은 비밀이 있고, 아이들이 그 집에서 비밀을 뭐 했대? 깨달아가는 세계야. 그 집은 그런 세계다. 됐니? 그래서 이 문단 끝에 봐. 그 집에서는 뚜렷해. 뚜렷하다. 자연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삶은 명료하다. 명확해요. 뚜렷해요. 근데 그 집을 떠나면 반대가 돼요. 불분명해집니다. 그치? 세계를 나누는 거야. 그럼 그 집은 뭔가 다 뚜렷해. 명료해. 그럼 그 집을 벗어나면 이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이 불분명해집니다. 명료의 반대, 불분명해져요. 그러면 아파트라는 세계는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뭐한 세계야? 벗어난 세계죠. 그 아파트는 벗어난 세계잖아.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결국에 뭐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끝에 뭐 다 알지 못해요. 뭐 모든 걸 알지 못해. 왜? 불분명한 세계로. 그러면 그냥 26번에 1번이 주제고 나발이고 그냥 일치성이 떨어졌어. 세계에 대한 관계를 사고하는 거야. 비문학적으로 틀려요.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하죠. 맞아요. 불분명합니다.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아니 얘들아, 비밀들이 아파트에 감춰져 있으면 아파트에 가면 비밀을 알게 되네. 오히려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세계는 어디니? 아파트가 아니라 그 집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일치하지 않아요.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이었다. 이렇게 사고했어야 되고. 자, 미스터 방. 현대소설 치고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틀렸죠. 시점 개념 31번. 오답이 60%가 넘어요. 시점의 정확한 정의. 시점이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서술자의 위치와 시각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하지. 그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어디에 있다? 밖에 빠져 있는 거야.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이 박스가 소설이에요. 그럼 서술자가 작품 밖에 빠져 있어. 그럼 작품 밖의 서술자는 사건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고 인물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고 배경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죠. 사건 구성의 3요소를 우리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상으로 보죠. 자, A라는 인물이 있어. 자, B라는 인물이 있어. C라는 인물이 있는데 서술자가 서술하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요거를 읽었는데 이게 서술자의 시각이 아니라 서술자가 특정 한 인물을 정해. 그걸 특정 인물이라고 하죠. 여러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해주는 거야. 그치? 자,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면 그 특정 인물을 문학 개념으로 우리는 초점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점하자 개념이야. 초점화 개념을 출제한 건데 이건 내용 문제보단 개념 문제예요. 그럼 A, B, C, D 이 중에 이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의 서술 방식 고민해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여러 가지 일을 압축해줬죠. 지문의 길이는 짧은데 벌어질 일이 많으면 이걸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하죠. 그럼 서술자가 요약을 해줍니다. 직화세가 죄다 부수고 끊어.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를 죄다 뺏기고 끊어.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끊어. 백선봉은 처가로 갔고 끊어. 백주사는 서울로 피신했다 끊어. 그래서 목숨만 보전하였다. 정말 많은 일들이 압축돼 있죠. 이런 거 이제 요약적 제시라고 하지. 그럼 이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여러 가지 일을 요약해 준 거지 누구의 시선이 아니야. 백주사의 시각과 시선이 아니지 않나?
작품 밖에 서술자가 요약을 해줬지? 이게 백주사의 시선이 아니야. 만약에 백주사의 시선이면 뭐 억울하다. 뭐 이게 백주사의 시각과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 부분을 보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초점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요약을 해줬을 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한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5번에 뭐가 걸려졌어야 돼?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부분은 아예 백주사의 시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 초점화 예를 들면 3대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서술하는데 아들은 참 너무하다 라고 서술이 돼 있어. 이게 조이간 입장에서 조상훈이 아들이거든. 그래서 아들은 너무하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면 누구 시각이야? 조이간의 시각에서 아들 너무하다고 표현했거든. 이런 게 조이간의 시선에서 서술이 돼 있구나. 그럼 이 부분의 초점자는 누가 되는 거니? 조이간이 된다. 이런 거거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거 소설 개념어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34번. 향하가 이거 수업 때 했던 기억나는데. 이거 EBS 연계였어요. EBS 연계. 자, 똑같이 자, 보기 박스를 잘 읽었을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맞춰서 읽어보자. 자, 과거의 세계가 있고 지금 나우의 세계가 있고 과거는 어떤 세계였어? 보기 박스 읽어보면 생명력과 순수성이 있는 세계. 그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면 세계의 이상은 뭐야? 생명력과 순수성이 뭐 됐으면 좋겠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니? 원하는 세계가 뭐야? 생명력과 순수성이 있는 세계를 원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상현실의 괴리야. 그러면 미계지혜로 가자. 돌아가자. 명령청유는 지향이라 그랬죠. 그 미계지로 가자는 건 무슨 뜻? 생명력과 순수성이 있는 세계로 가자는 뜻이지. 그 정도 사고는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이런 애들 때문에 틀리는 거야. 선지를 뭉개 읽고 대충 있는 친구들이 몇 개 다뤄 보이면 아싸! 맞다 넘어가는 거지. 봐. 1번 선지. 미계지로 가자. 가자니까 좋은 거.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순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좋은 거. 가자고 했으니까 좋은 거로 가자는 거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이래서 망한 문제. 선지 좀 끊어 읽어. 화자의 권유 맞죠? 공동체 터전을 확장하여 종속적 연결어미.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 얘들아, 지켜나간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는 걸 지켜나가지. 지금 현실은 순수성이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있어야 지키지. 지금은 없다니까? 또 왜 틀렸어? 종속적 연결어미. 터전을 확장하여 지켜나가자.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게 뭐니? 지금은 터전 확장이 안 돼 있다. 터전을 확장합시다. 터전 확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가면 돼? 미계지로 가자는 그냥 뭐 하자? 순수성을 회복하자 정도로만 갔어야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건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일단 터전 확장의 근거가 없고요. 일단 이게 안 되니까 뒤에 사실 볼 것도 없었어. 왜냐면 이게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터전을 확장하여야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게 맞으려면 지금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없는 원인이 뭐여야 돼? 터전이 좁아서여야 돼. 이 작품의 문제인식은 터전이 좁다가 아니라 순수성의 생명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식이거든. 이봐, 내면세계 이상현실의 괴리에 맞춰서 있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이걸 또 한 번 느낀다. 별것도 아닌데 오답률이 50% 넘었던 문제. 정답은 1번. EBS 연계면 뭐하냐?
자, 현대소설 내용일치 문제 5단계 50% 이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근은 달라. 최초. 현대소설에서 5단계 50% 이상 문제가 계속 없다가 내용일치 문제 중에 최초로 이때 50% 이상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소설의 본질. 다 배웠던 거. 자아가 있고, 세계가 있고, 자아는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 자아는 특정 인물인 거고, 반응 문제 무조건 나오죠. 근데 이 반응만 묻진 않죠. 반응은 이제 외적 반응과 내면 세계라는 반응이 있고요. 뭐까지 물어본다? 그 반응의 원인이나 그 반응의 의도까지 물어보니까 항상 인물의 반응 정보가 나오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를 생각하고 어떤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의 의도는 뭘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 중요하고 소설은 무슨 문학이나 대결과 갈등의 문학이야. 간다. 자아가 세계랑 무조건 대결을 하는 갈등의 문학이다. 세계를 둘로 나누면 그 인물을 둘러싼 현실도 세계고 A란 인물에게 B라는 인물도 세계죠. 그죠? 요렇게 갈등을 하거나 요렇게 갈등을 하는데 갈등의 근원지, 즉 원인을 물어보거든. 자, 그러면 자아와 현실이 갈등할 때 원인은 뭐니? 그 현실이 뭐하기 때문이다? 부조리하기 때문이고 지금 대선 토론에 보면은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죠. 대결을 하죠. 뭐가 달라? 가치관과 성격과 태도가 달라서. 이 차이로부터 대결이 유발되는 거고 시대 부조리로부터 대결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 보기 박스의 도움을 받았다면 31번에 시대 부조리 나오죠. 첫 번째 중에 뭐 나오니? 자유? 나 이거 부조리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자아를 둘러싼 현실은 부조리하죠. 어떤 부조리야? 자유, 억압에 대한 부조리. 그래서 그 자아가 자유 억압에 대해서 어떤 내면적인 인식과 반응을 보이는가. 현대소설은 사건 중심의 소설일 때는 내용 문제 잘 안 틀립니다. 뭐일 때 많이 틀리니? 이런 비주얼일 때. 뭐 위주야? 사건보다는? 내면 세계 위주이죠. 이럴 때 시간은 촉박한 상황에서 정보량은 뭔가 좀 많고 내면 세계의 추상적인 표현들 위주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현대소설 내용 오답 문제들은 사건 중심 소설보다는 이런 내면 세계 중심의 소설일 때 오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면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 단락 끝에 보자. 통행 제한. 저 때는 아니고 저 부모님, 너네들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통금이 있었대. 12시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12시 이후에 밖에 나가면 안 됐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할아버지 나이는 아니지만 나 때 이런 건 있었어. 나 때 통행 금지는 없었거든. 그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건 기억나. 이건 기억나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시가 실제 평가에 나오기도 했어. 요 내용과 관련된 시 혹시 평가한 기출 기억나나? 무슨 내용이냐면 5시가 되잖아. 오후 5시가 되면 실화야. 나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말고 1, 2학년 때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 5시가 되면 지나가다가 5시가 되면 멈춰야 돼. 그럼 전국에 애국가가 보여. 만약에 우리 수업 중이잖아. 5시 되면 이 건물에도 모든 건물에도 애국가가 틀어져요. 됐니? 그럼 뭐 해야 돼? 갑자기 공부하다 외우고 있어. 태극기 있는 쪽으로 가면 누구 있어요? 됐니? 그거를 그런 강요 아니야? 애국심을 강요하는 거야. 강요. 애국심이 스스로 생겨야지. 애국심도 강요하는 시대. 그 작품이 나왔잖아.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혹시 아니? 그치? 영화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일제히가 바로 뭐야? 회길성. 똑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해야만 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자유 제한과 억압의 시대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어떤 내면적 생각을 하는가 보자. 내적 갈등 부분을 잘 볼게요. 그 첫 단락 마지막 6줄 통행 제한.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미덕은 썩은 미덕이야. 썩은 거야. 부조리니까 썩은 거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정리하자. 통행제한. 통행제한 하는 건 뭐니? 자유어각과 관련된 규칙이에요. 12시 이후에 밖에 가면 안 돼. 이거는 규칙이지. 이거에 대한 인식을 볼까? 이거는 썩은 미덕이야. 그리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야. 그 규칙을 따른 거는 페어플레이죠. 왜 페어플레이? 다 똑같이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페어플레이야. 그거는 소행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킨다. 그럼 무슨 뜻? 이 규칙을 뭐 한다? 지키는 거야. 이 규칙을 지키는 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내적 갈등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뭐하니? 걱정하지. 뭘 걱정하는 거니? 규칙을 지켜도 결과가 마이너스일 거를 걱정하는 거지. 이게 걱정하는 내면 세계잖아. 뭘 걱정하니? 규칙을 따랐는데 뭐 할지도 모르는 거. 죽을지도 모르는 거를 걱정하는 내면 세계죠. 그래서 그냥 일치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왜? 내가 걱정과 고민하는 내용은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켜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걱정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면 세계 분석을 잘못한 게 4번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보자. 18페이지 34번. 이 문제 난리 났는데. 이거 뭐 주제의식이던 그런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닌데. 평가 치고는. 자연친화, 자연 속에서 풍류 즐기는 거죠. 나작품의 마지막 네 줄 봐봐. 강풍 부분. 그 네 줄만 한번 읽어봐. 마지막 네 줄. 17페이지 마지막 네 줄. 강풍 중심으로 네 줄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지를 떠올려봐. 자, 이거 아니야? 자, 보자. 이 생각했으면 굿. 내가 이제 배 탔는데, 뭐가 불어? 강한 바람이 아니라, 한강할 때 강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슝 가면, 앞에 보이던 산이 내가 지나갔으니까 뭐니?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앞에 보이는데, 내가 가면, 얘를 뭐 하게? 이게 뒤에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뭐 했다? 바람이 불어서 빨리 지나가게 됐다. 이거지. 그치? 시속 200km로 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 조금 평가하지 안 해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 왜? 강풍이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자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나를 뭐하게 하는? 빨리 지나가게 하는 대상이다. 뭔가 좀 사대부의 의식과 좀 관련이 없는 단순 뜻풀이로 내니까 이거는 고퀄리티 문제가 아니야. 됐죠? 요런 거 이제 너무 사설스러운 그런 문제였어. 좀 실망스러운 문제. 이게 정답 몇 번? 2번. 그냥 그 구절의 의미가 잘못된 거야. 이거 너무 심플한 문제.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었다. 반면 19페이지는 24번은 정말 좋은 문제. 이거 읽어야지. 이래야 평가원이야. 자, 문제 떠올리자. 가치지향, 가치지향, 가치지향. 그러면 이런 게 진짜 잘 되는 거지. 일수에서 화자가 자아가 지향하는 가치 찾아. 충효. 가치를 뭐라니까? 충효를 안 하면 짐승 새끼야.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 숫자를 씁니다. 하고자 했대. 그 문맥상 뭐래? 충효를 하고자 했대. 충효지향. 하고자 했대. 충효를 하고자 했다. 근데 10년을 허둥댔어.
됐니? 비록 못 잃어도 괜찮아. 하고자 했으나 못 잃어도 괜찮아.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 좋다는 인식. 자족감 괜찮아. 자연이 있는데. 충효하고자 했어. 충효지향이네. 자연이 좋다. 자, 세 개를 나눠. 속세를 하나에 충이라고 나오면 정치 세 개죠. 자연의 은거에서 즐기는 풍요에서. 자, 잠깐 보자. 이 가치를 선택하면 나 뭐 못해? 충 못하죠. 임금이랑 함께 나 뭐 해야 돼? 전세 지인해야 되는데. 놀고 먹고 즐기면 충을 못하고, 또 이쪽 세계에서 충을 선택하면 놀고 먹을 수가 없고, 요게 이제 두 가치 사이의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이 내적 갈등과 내면 가치 제한을 이해했느냐를 의도한 선지가 바로 1번입니다. 너무 좋은 문제. 임천이 좋다. 임천이 좋으면 뭘 선택하게 되겠니? 자연을 선택할 거고. 그지? 내가 하고자 했던 건 뭐야? 충효죠. 그러면 이 충효를 선택한, 속세를 선택하면 자연에서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선택하는 태도와 이걸 선택하는 태도는 서로 다른 태도 아니겠느냐. 이게 서로 다른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야. 오케이? 자, 그럼 잠깐 팔수 봐봐.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경군. 자, 어디가 출이야? 여기 있다가 출 나가면 뭘 선택하는 거고,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에 처, 거처하다 처, 여기에 처하면 뭘 선택하는 거야? 자연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이 선택과 관련된 내적 갈등을 그려. 너무 좋은 문제지. 이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이다. 됐나요? 자, 3분의 2 했어. 자, 추가 질문 받고 좀 쉬었다가 오늘 이거 다 마무리하고 갑니다.